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을 할 때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하고 그리고 공사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드리는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화하시는 거죠. 35평 아파트인데 전체적으로 수리하려고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들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죠. 제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까지 수리를 해야 될지 전체적으로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기본 벽만 남겨두고 다 철거한 다음에 올 수리를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욕실과 주방 정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도배랑 바닥만 할 것인지 제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제일 모르는 건 지금 현재 집의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그 집이 굉장히 오래된 집이어서 정말 이렇게 손을 봐야 될 것이 너무 많다든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비용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보지 않고 얼마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제가 높게 측정해서 비싸게 얘기를 드려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집 공사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단 말이야? 걱정하실 수도 있고 낮게 공사 금액을 말씀드리면 이제 나중에 현장에 가서 보고 나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면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잖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게 서로 이제 어쨌든 감정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돈 문제는 예민하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화로 견적을 드리는 거를 저는 권하진 않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테리어 회사에서 출장 현장을 나와보시고 가견작서를 내는 것까지 비용을 받으시지만 우리나라는 그거를 좀 이제 무료로 진행하는 회사가 훨씬 더 많아요. 이 사람한테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군데 방문하셔가지고 견적을 받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상담을 받을 때 도대체 나는 뭘 준비해야 되고 상대방한테 뭘 받아야 하는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뭐가 있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첫 번째, 집을 어느 부분을 고치고 싶은지 좀 리스트를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냥 쭉 이제 머리가 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조금 이제 종이에다가 좀 적어보시는 게 좋겠죠. 적다 보면은 또 부족한 부분이 생각나고 또 빠뜨린 부분이 다시 기억나기도 해서 종이에 적어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방만 하는데 주방을 싱크대가 너무 낡아서 싱크대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싱크대를 지금 있는 건 옛날 구조니까 요즘 식으로 해서 아일랜드도 좀 만들고 싶고 식탁은 좀 빼고 싶다든지 아니면 식탁을 넣고 싶다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조금 찾아보시는 거 좋겠죠. 그런 것들을 내가 평소에 너무 예뻐서 요렇게 주방을 바꾸고 싶었어 라는 사진들이 있으면 조금 캡처를 해두셔가지고 그거를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면 우리 서로 처음 본 사이잖아요. 그죠? 각자의 취향을 알 수 없어요. 이분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자료 사진을 준비해 가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알려드려야 될 건 우리 공사 기간은 여기서 여기까지 공사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때는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가게라면 저희가 이때는 오픈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때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공사를 들어가기 전 단계를 조금 날짜를 좀 넉넉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월 1일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8월 1일 날 이사를 한다 라고 하시면 최소한 6월 초에는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사람과 얘기를 하고 시안도 받고 견적도 받고 그다음에 자재도 결정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하거든요. 공사 기간 한 달 정도 전에 업체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죠. 공사 기간이 너무 짧거나 급하게 시작하시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야간을 해야 될 수 있고 더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게 주택이 되었건 사무실이 되었건 그다음에 상가가 되었건 이 공간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직장도 조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낮에는 좀 주무시고. 그거에 따라서 인테리어도 약간 바뀌어야 됩니다. 방의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커튼 마감재를 완전히 뭐 낮에 주무실 수 있도록 암막 커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재가 결정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성원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주택이든 또 사무실이든 카페든 간에 우리가 사용 용도별로 이제 구분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이면 우리는 옷방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화장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화장실이 2개였으면 좋겠고, 아이방은 별도로, 아이방과 또 그 아이가 노는 공간도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그 인테리어 업자분이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정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베이커리 카페라고 하면 우리는 주방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주방을 좀 크게 해주시고, 매장 공간은 그냥 테이크아웃만 할 거기 때문에 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주방에는 몇 명 정도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공간 구성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쳤네요. 상담을 하실 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는 게 서로 편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5평 아파트를 하는데 저는 3억 들여서 하겠어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막 아껴주신다고 해가지고 막 1억짜리 그 견적서를 써왔단 말이죠. 되게 고마운데 내가 원하는 그런 고급 자재들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쓸 돈은 3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약간 부끄러워서. 그리고 이 사람이 3천만 원이면 비싸다고 할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인테리어 업자는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투자하실지. 그래서 그게 막 7천만 원짜리, 8천만 원짜리 가견적서를 써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일을 2번, 3번 하시게 돼요. 같은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영상은 인테리어 회사 디자인즈음에서 제작한 김실장TV의 첫 영상입니다. 아직 제작에 미흡한 점이 많아 부득이하게 2편으로 나누어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